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27쪽. 자, 여긴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보통 보고 듣고 느끼는 구조훈련한 상대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이 엉한 것이라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밝혀내는 것이죠. 수행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기박인 생각을 내려놔야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본능의 힘을 없애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우리와 우리가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진실함은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뇌와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성에 대해 깊이 통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공성이란 모든 법은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성을 또 다른 어떤 절대적인 실체나 독립적인 진리라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성도 뭐합니다. 공성은 사물이나 현상, 즉 모든 모습의 본성입니다. 모든 모습은 공성의 표현입니다. 공성은 힘과 법칙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네.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은요. 우리는 보통 보고 듣고 느끼는 고정불변한 상대적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왜냐하면은 내가 있고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내가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모습, 객체가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없으면 상대적인 모습도 이게 그냥 나타난 작용이다 이렇게 되겠지만, 내가 있으니까, 주체가 있으니까 반드시 객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각하는 방식과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뭐죠? 공성이죠. 공하죠. 헛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이 허무한 것이라고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밝히려는 것이다. 지금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아야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번뇌의 힘을 없애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가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뒤바뀐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번뇌의 힘을, 이 번뇌는 지금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번뇌가 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번뇌의 힘을 그때야 없애기 시작할 수 있다. 경전에서는 무지와 무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체계고 이렇게 돼 있죠. 삼법인의 일체계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일체계고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알아.
그렇게 알면 그러한 무지로부터 무엇이 생긴다? 일체가 개고가 되는 겁니다. 일체가 모든 모습이다. 진짜라고 하면 아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머물죠. 거기에 집착하게 되죠. 가짜고 헛것이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면 머물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머물겠지만 머물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다 이렇게 하면 100%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머물면 무조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무지로 인해서 뒤바뀐 생각으로 인해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실제한다, 진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머물면 바로 고통이다. 그것이 번뇌고 고통이다. 그래서 무지가 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진실한 문은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다.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뇌와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성에 대해 깊이 통찰하는 겁니다. 공성은 뭐라고 했죠? 연기와 한 몸이라고 했죠. 모든 것은 인과 연으로 인해서 생기니까 그게 가짜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내가 번뇌와 고통에서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성, 일체의 모든 모습이 거기에 텅 빈 성품이다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공성이란 모든 법은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자체성이 없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요 뜻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또 변한다라는 뜻 안에는 자체성이 없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또 들어가 있어. 그 다음 헛것이다 안에는 또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머물 수 없다가 들어요. 머물 수 없다 안에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내가 확실히 이해를 해버리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백봉 선생님도 늘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 변하는 거를 알면 이것이 지금 일어나도 변할 것이다. 변한다라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의미거든요. 또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 변한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성 자꾸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공성이 그냥 상대성이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떤 절대적인 실체나 독립적인 진리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성 하다가 보면. 그런데 공성도 뭐다? 공하다. 아까 여기 앞에서 용수보살이 여러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법이니 나는 이것을 공하다고 한다. 근데 공하다는 건 빌려온 이름이라는 거지요. 가명이다. 공성이라는 것도 뭐다?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진리나 이런 것이 아니다. 공성도 공하다. 이렇게 그래서 공리를 요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8쪽 보면 공성은 사물이나 현상, 즉 모든 모습의 본성입니다. 본성, 법성이라고도 하죠. 법의 성품. 모든 모습의 본성이 공성이다. 텅 비어서 거기 아무런
그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모습은 공성의 표현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나오지요. 색즉 시공, 또 공즉 시색 이렇게 네. 모든 모습은 본성 색즉 시공, 그 다음에 공성의 표현 공즉 시색, 공성이 공즉 시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성은 인과법칙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모습들이 전부 그 속에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인과 연에 의해서 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면 인과법칙이 안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 텅 비었어. 그래서 앞에도 26쪽 보면 용수보살이 모든 법이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을 것이다. 다른 말로 인과법이 없을 것이다. 인과가 없을 것이다. 연기가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성, 고정된 성품이 없어. 전부 다 공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인과법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가면 허공은행에 허공은행 한번 볼까요? 허공은행이 몇 페이지인가? 88쪽 한번 보죠. 88쪽을 보면 자, 허공은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88쪽. 허공은행은 좋은 일을 하면 수행이 되고 나쁜 일을 하면 마이너스에 장애가 주입니다. 허공은행은 플러스가 되는 계좌에 대해서 마이너스에 주인 계좌에 지위를 갚게 되고 아플 수 없습니다. 대출을 갚는 방법은 가능하나 거기에 해당하는 과보를 받았을 때 대출이 삭감됩니다. 시과관이 좋으니까 한 가지 나쁜 일을 했다고 하면 좋은 일을 구자지 그대로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 한 가지는 그대로 과보를 받습니다. 좋은 일의 성품도 공하고 나쁜 일의 성품도 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허공은행의 고객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로 모습을 잘 그리면 플러스가 되고 색실로서의 나로 모습놀이를 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 페이지가 지금 이게 개정판에는 조금 페이지가 달라졌어요. 예, 처음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허공은행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글을 지운 건데 여기서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 상계가 안 돼. 우리는 만약에 내가 예금을 1,000,000원을 해놨다. 플러스가 돼 있다. 그럼 내가 대출을 200만원 했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200만원 갚아버리면 되죠. 근데 요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좋은 일도 공성이고 나쁜 일도 공성이고 텅 빈 성품이라. 그래서 두 개가 상계가 안 돼. 상계가 안 돼서 어떻게 되느냐. 좋은 일은 좋은 일만큼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은 나쁜 일만큼 과보를 받아야 삭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28쪽에 다시 돌아와서 백봉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고의 인간을 잡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엉뚱이도 공성,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공성, 산하대기도 공성, 태양도 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성을 쭉 듣는다면 엉뚱이도 공성이고 이쁘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망이지 않나.
몸뚱이가 나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념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간 바가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가 되면 죽지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본래 면목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으로서의 나, 절대평등성으로서의 나, 허공성으로서의 나. 허공성하고 이제 공성과 허공성이 어떻게 다르냐? 공성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거기 이제 그게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공성이 뭐가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허공과 같이 아무 모습이 없어. 그래서 허공과 같이 두루해. 그래서 허공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법의 상품이라고 해서 법성이라고도 합니다. 공성의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성이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법성이 곧 공성이고 공성이 곧 허공성인데 허공과 같이 두루하고 모습이 없어서 그래서 허공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허공성이 따로 있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성할 때 앞에 허자를 괄호를 조금 살짝 치면 공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도 공성,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공성. 우리가 하는 그 지금 법신자리도 공성이죠. 공성입니다. 산하대지도 공성, 태양도 공성. 그래서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공성, 밉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공성. 그래서 전부 다 공성이라는 겁니다. 전부 공성이다. 그런데 요거를 머리로 이해를 했어. 일체의 모든 것은 거기에 내지 않는 실체가 없는 텅 빈 성품이구나. 텅 빈 성품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도 잘 안 돼. 왜냐면 몸뚱이가 나라. 몸뚱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행위자가 딱 있거든요. 주체가 있어요. 주체. 이 몸뚱이가 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몸뚱이가 나다 하면은 바로 볼 때도 내가 있고 들을 때도 내가 있고 항상 내가 있어. 몸뚱이가 나면. 그래서 항상 주체가 있어요. 주체가 있으면 바로 객체가 생기죠. 바로 상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공성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 꼭 매일 한 번씩 뭐를 해야 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소. 몸뚱이와 나라는 걸 동일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몸뚱이와 나라는 걸 딱 동일시를 해놓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유심견이라고 해요. 몸뚱이가 유신, 몸뚱이가 있다는 견해. 그게 망상이거든요. 벼롯망견에 속합니다. 망상인데도 진짜 어렵습니다. 자, 몸뚱이가 좀 아프거나 몸뚱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바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 버리죠. 그거 막 경계 따라 쫓아다닌다고. 그래서 허공 내가 한다. 이게 안 돼. 그래서 실컷만 하고 나서 나오면 허공내를 한 번도 못 잡았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항상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데 법을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서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을 굴리는 거는 어렵다는 겁니다. 법을 굴리는 거하고
법을 아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법을 굴리려면 바로 그것의 맛을 좀 봐야 굴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나다 하면 딱 내가 있어. 모든 것에 내가 있어. 그래서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가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아, 이 몸뚱이 내 거야. 이래도 때리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몸뚱이 죽는 데는 어찌할 건데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냥 죽는데요. 어떻게 할 도리가 있어요? 내가 몸뚱이 붙잡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된다. 일체가 전부 공성이라는 게 이게 결정이 안 된다. 결정이 안 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아,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진짜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공성은 텅 빈 성품이죠.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모든 법의 본성입니다. 모든 법의 본성. 변하지 않는 진여 법성입니다. 진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시 공간을 통해서 항상 그대로인 진여 법성입니다. 또한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합니다. 절대 평등성이고 허공성입니다. 허공과 같이 두루하기 때문에 허공성입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조금 교정을 했습니다. 자, 절대 평등이라는데 아까 선생님 요 앞전에 본문을 들으니까 이 말이 부처님은 진짜 민주적이다. 민주적이다. 왜 그러냐? 평등성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처님은 벌써 옛날에 민주주의 다 말씀을 했잖아요. 민주적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오후에 그 스님 본 평등성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절대 평등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일체의 모든 중생들의 본래 그 본성이 절대 평등이죠. 절대 평등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조그만 티끌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평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청정하다, 공적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그러니까 절대도 상대가 없는데 평등도 마찬가지죠. 하나도 차별이 없다. 이 말이죠. 절대 평등이다. 근데 절대 평등은 또 그런 뜻인데 차별 현상도 절대 차별입니다. 절대 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차별 현상에서 똑같은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절대 차별이다. 절대 차별.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공부를 할 때, 대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할 때, 맞아. 절대성도 절대 평등이지만, 이 모습도 절대 차별성이구나. 그렇게 느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차별상입니다. 절대 차별상입니다. 그래서 모습도 절대 차별상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공성은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모든 법의 본성입니다. 그죠? 색즉시공. 변하지 않는 진여법성입니다. 공즉시색. 또한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성이며 그리고 허공과 같이 모습이 없고 두루하기 때문에 허공성입니다.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공리라는 것이 빈 이치죠. 자, 빈 이치가 되려면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공리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빈 이치에 요달하는 것이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입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도 공성, 생각하는 슬기짜리도 공성, 산화제리도 공성, 태양도 공성, 밉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공성, 일체만법이 모두 허공성입니다. 백공생은 늘 허공성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진짜 나는 허공성으로서의 나.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줄여서 어떻게 한다? 허공으로서의 나. 더 줄여서 허공나 이렇게 하죠. 이제는 허공나 이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허공성으로서의 나. 절대 평등성으로서의 나. 절대 성으로서의 나. 법신으로서의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백봉 선생님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절대의 공부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허공과 같이 그릇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늘. 이 공부는 상대적인 공부가 아니라 절대적인 공부예요. 절대의 공부니까 허공의 맛을 보려면 내가 허공과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뇌를 몸뚱이 여기에 딱 얽어 매가가지고 몸뚱이에 얽어 딱 묶여버리면은 허공 맛을 볼 수 있느냐? 허공 맛을 못 본다는 겁니다. 허공 맛을 못 봅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바탕공식에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바탕공식이 조금 어려워서 내가 여기서 빼버렸는데, 모습을 본다 이랬을 때는 모습이 공성이죠. 보는 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은 모습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모습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진다. 바탕 속에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바탕 속에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객이 있죠. 주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본다는 의미는 보는 자가 없다는 얘기다. 모습을 보는 자가 없어. 모습을 보는 자가 없으면 모습도 텅 빈 모습이라. 허공 모습이죠. 공성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모습을 봅니다 이랬을 때 그것을 주체가 그 모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바탕공식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자가 없는 겁니다. 모습을 보는 자가 없어. 그래서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성품 속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 성품에서 인과 연에 의해서 생긴 모습이니까 그 모습이 헛것이죠. 헛것이라서 헛것이 일어났다 꺼지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 무생이라고 해요.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이거는 다 아시겠죠? 이 허공의 의미는 이런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품, 바로 거기 성품 그 다음에 성품을 따라서 하라고 또 그랬죠. 제가 성품. 그래서 성품 바탕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집니다. 텅 빈 성품을 봅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텅 빈 허공을 본다는 것은 텅 빈 주체가 객체인 색, 허공도 공간인 허공도 색이라고 했습니다. 보기는 보지지만 만져질 수 없는 그걸 공간의 허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공이라는 건 본래 없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텅 빈 허공을 본다는 것은 내 성품을 본다는 얘기예요. 성품이 아무 모습이 없는 성품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바탕을 낮추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거기 새말기에 안내서에도 구구절절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가 이제 보통에는 그거 빼버리죠. 그거 바탕 공식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쭉 하면은 이 이제 나중 이 공부를 쭉 하면 이 바탕 공식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백범 선생님이 늘 보고 계시거든요. 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늘 정해 있어요. 늘 보고 있는데 제자가 물었단 말입니다. 선생님, 뭘 보십니까? 멀콩이 허공을 본다. 멀콩이 허공을 본다는 것은 이런 공간을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명비암인 바탕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디서 이거를 우리가 닦아챌 수 있냐면 반문문성을 할 때 허공나 쭉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공나를 하는 듣는 성품,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자기가 캐치가 가능하거든요. 듣는 마음. 근데 그 듣는 마음은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공과 같아.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들어. 소리가 있을 때만 듣는 거를 뭐라고 한다? 이식이라고 해요. 그건 식이에요. 식. 아르마리. 그런데 문성은 뭐냐면은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없을 때도. 이 문성은 일어났다 생멸이 없어. 불생불멸이라. 불생불멸. 그래서 이제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접근을 하려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인들이 너무 접근이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반문문성 허공나로 해서 허공나를 듣는 마음. 근데 허공나를 듣는 마음이 뚜렷해지면 허공나를 안 해도 그 마음이 뚜렷하지요. 소리가 없어도 뚜렷하겠죠. 소리가 있을 때도 뚜렷하고 소리가 없을 때도 뚜렷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친견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절대라는 걸 아시겠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절대라는 것은 불생불멸이라. 변할 것이 없어. 항상 여여해, 진열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몸뚱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뚱이에 대해서. 몸뚱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나는 본래 청정법시이다라고 내 나름대로는 순서를 좀 이렇게 지어서 이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교오이문, 영명연수선서의 본교오이문에도 첫째는 식심이죠. 보고 듣고 말하는 견문각지가 전부 마음이 하는 거다. 일심이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일심은 일체처소에 두루하다고 되어 있거든. 일체처소에 두루하려면 어찌해야 돼? 허공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체처소에 두루하려면. 그러면 허공과 같으려면 모습이 없으니까 불생불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짓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식심이죠.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하는 게 지신이라요. 몸뚱이가 뭔지 알아야 된다. 그게 두 번째라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무정물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옛날엔 사대라고 했죠.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이 전부 공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공하니까 몸뚱이가 공한 거지요. 공성이죠. 몸뚱이가 공성인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오음, 색수상행시. 보통 나라고 하면 몸과 정신을 오음이라고 하는데 색수상행시. 만약에 몸이 없으면 수상행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몸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공부하면 견성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말기 공부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이라. 우리도 제일 처음에 우리의 벌레, 나의 벌레 면목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적스러운 슬기자이다. 이게 1번이죠.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30쪽에 연희야 좀 읽어줄래?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요즘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 우리 몸이 수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생겨나고 죽고를 반복하여 100일이면 골수까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고 합니다. 100일 전의 몸과 현재의 몸, 100일 후의 몸은 전혀 다른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가 아닌 다른 몸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내 몸뚱이가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에 단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져보지 못합니다. 실감은 되지 않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몸뚱이에게 뭘 부탁해 본 적이 있나요? 내 몸뚱이에게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죽지 마라 라고 빌어도 절대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고 배고프면 밥도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게 하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명품 가방도 들게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제멋대로 늙고 병들고 가버리니 정말로 무정한 몸뚱이입니다. 그러니 몸뚱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겁니다. 소유물과 관리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소유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관리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에게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죽지 마라 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을 때까지 몸뚱이를 잘 관리하면서 쓰다가 인연이 닿으면 몸뚱이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을 때 몸뚱이가 인연이 닿으면 몸뚱이가 사라지는구나. 몸뚱이가 인연이 닿으면 몸뚱이가 사라지는 것. 그것을 지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알아야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냐. 주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안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읽어봐라.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뉴스를 통해서 아들의 신장을 어머니에게 이식하고 딸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막도 이식하고 피부도 이식하고 줄기세포로 장기를 만들어서 이식하기도 합니다. 만약 아들의 신장이 아들만의 것이라면 어머니의 몸에 이식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식된 아들의 신장이 주인이 아니라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식하는 조건만 맞으면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 신장과 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사고로 다치면 인공기관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인공관절, 인공심장 판막,
인공 수정체는 이미 대중화되었습니다. 손이나 다리를 인공기관이나 보조기관으로 대체한 분들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다른 사람 몸의 기관이나 인공으로 만든 기관도 내 몸같이 쓸 수 있습니다. 몸뚱이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한 느끼지도 못하는 나무나 돌과 같은 무정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만약 몸뚱이 자체의 성품이 있다면 이식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맞으면 다른 사람의 몸 속에서도 그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뚱이를 나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들이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은 무정물이다. 로봇이나 TV,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다. 따라서 그 기계를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사실에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늘 내 몸이 내 것이고 나인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내 몸뚱이를 부정하거나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뚱이에 대해서 사실대로 관찰하고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것은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실감이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내 몸이 태어날 때 생겼다가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것일까요? 내 몸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나요? 내 몸이 죽고 난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내 몸은 무엇인가요? 진짜 나는 무엇인가요? 네. 여기도 뭐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잘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저희 가족 중에서도 심장을 이식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참 기계가 좋더만요. 에크모라는 심장이 자기가 심장이 자기 힘으로 뛰지를 못하니까 이 에크모라는 기계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에 있는 피를 전부 다 내가지고 산소를 공급을 해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주간 에크모를 돌리다가 결국 심장 이식을 했거든요. 진짜 기술 좋죠. 진짜 기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심장, 간 이런 거는 이제 폐 그런 건 이식에 다르게 진짜 심장을 딱 이식을 하니까 심장은 왜 안 뛰면 죽지 않습니까? 심장이 딱 이식이 되니까 진짜 실감이 탁 가더라고요. 와, 선생님 수술 전문이네. 그러니까 그 에크모를 띄면 이틀 이내로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의식이 아주 명료하고 다 말도 하고 하는데 그것만 띄면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을 이식을 하게 됐는데 진짜 수술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33조간 보십시오. 절대로 내 몸뚱이를 부정하거나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절대성 본래 면목 자리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몸뚱이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상대성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사실이 어떤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라. 근데 이제 몸뚱이가 나하고 내 것인 줄 이때까지 나는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몸뚱이에 대해서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관찰하고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나다, 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막 한 번 들었다고 이게 실감이 잘 안 갈 거고, 우리 공부하는 우리들도 실감 안 가지요. 요거 제일 실감 안 가는 게 몸뚱이입니다. 몸뚱이를 위해서 다 살지 않나요? 몸뚱이가 좀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하고, 몸뚱이가 어쩌고, 몸뚱이하고 또 저기 연관된 인연들을 또 어떻게 하고, 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꼭 이거를 잘 관찰하고 알아봐야 된다, 사실대로. 그래서 그 밑에 나는 내 몸이 태어날 때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내 몸이 태어날 때 충격받아 축복하는 없어지는 것일까요? 내 몸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나요? 내 몸이 조그만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내 몸은 무엇일까요?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아까 저 이전 시간에 백봉 선생님 법문을 들으니까 내처 오는 곳, 거처, 내처 가는 곳을 모르고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불교 공부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설명을 이제 그 법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쭉 이렇게 법문하는 걸 들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딱 이제 매치가 되죠.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에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알려고 공부하는 거죠. 이거 알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실은요. 그런데 내가 온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르면서 세상에 산다고 큰 소리 쳐봤자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르는데, 또 세상에 온 것도 모르고 세상에 가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죠. 그렇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